이때 정의의 사도로 나타난 게 유시민이에요. 아유, 유시민 선수 참 젊었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2년, 이니까 그 17년 전이죠. 17년 전에 40대 초반일 때. 그때 이제 잘 나가던 칼럼니스트였고, 백분 토론은 아마 그만뒀나? 이걸 하면서 그만뒀나? 하여튼, 그때 뭐냐면은 더 이상 칼럼을 안 쓰겠다. 왜냐면 칼럼은 관전평을 쓰는 건데, 자기가 관전평 쓰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도 뛰어야 할 판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노면에 대한 반칙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때 유시민 선수하고 같이 뭐 조그만 일을 하나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 운동 시민단체 잡지 편집위원을 했는데 유시민 씨가 편집위원장이고 저는 편집위원이었고 다른 편집위원이 한 두세 명 더 있었는데 그 편집위원회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가 격월간지로 냈는데 모이기는 한 달에 한 번쯤 모였었던 것 같은데 편집위원회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편집회의는 한 15분, 20분이면 기획이 다들 그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니까 뚝딱뚝딱 지금 상황에서 야 이걸 이렇게 하자. 필자는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2시간 그 맥주 사다가 이제 그 마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너무 재밌고 국제기 잘 맞고 우리가 낸 기획이 얼마나 좋았냐면요.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국제민주연대에 두 달마다 한 번 나온 기간지인데요. 우리가 특징들을 한 개당 20일 베껴갔어요. 거기는 주간지 아니에요. 그리고 기자도 몇십 명, 한 20명 되는 데인데, 우리 편집위원들이 내는 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여튼, 또, 유시민 선수가 그때 편집위원장으로서 역할들을 잘 했는데, 뭐, 생업까지 팽개치는 마당에 그것도 날아갔죠. 그래서 참 아쉽긴 했지만, 저는 마음으로 그때 응원을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노무현을 도울 상황은 아니었고, 또 뭐 저는 정치, 뭐 그런 쪽은 잘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유시민 선수가 저렇게 나가겠다고 하는데 참 기쁜 마음이었고 같은 마음이었어요. 특히 그때 유시민 선수하고 이 얘기를 나눴었는지는 잘 기억이 없는데 이심전심으로 같은 마음이었었던 게 뭐냐면은 노무현이 저평가되고 있다. 저평가되는데 좋다 이거예요. 조중동이 저평가하는 건 좋다. 그런데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노무현이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서울대 운동권의 핵심이었고 나는 뭐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처지였는데 그런데 운동권 출신으로 정치판에 들어간 중에서 보면 뭐 대표적인 게 김근태 김근태 선배, 근태, 우린 뭐 다, 우리한테 근태 형이죠. 저도 뭐 김근태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청년 활동을 했었고, 또 마음속으로, 근태 형을 많이 존경했던 분이니까, 존경하고 따랐던 분인데, 근태 형 정말 좋은 분이지만 정치인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치판에서 보면 대중정치인으로서는 노무현과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에서 일찌감치 주저앉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됐을 때 뭐 경선까지 뛰어볼 수는 있지만 경선에서 그렇게 딱 대중은 노무현을 선택했고 김근태는 선택을 못 받았죠. 왜 못 받았을까요? 정치인 돼서 한 것 때문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근태형이 진짜 직계 선배지만 고문폭로하고 민청년 의장으로서는 너무 훌륭했습니다. 근데 정치판에 들어서 너무 몸조심을 한 거예요. 우리는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그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자기 자신밖에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노무현은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건축이 있습니까? 학맥이 있습니까? 무슨 혈연 관계가 뭐 좋기를 합니까? 처갓집 덕을 보기를 합니까? 자기 개인의 노력, 개인의 성품,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김근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노무현이 일정 수준의 대학을 마쳤고
꼭 서울대 아니더라도 웬만한 대학 나오고 거기서 민주화운동 세력과 일정 정도 연관을 맺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핍박을 받았다고 하지만요.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만 26년을 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비주류였지만 비주류 안에서는 확고한 주류였죠. 그 밑에 사람들도 지배했고 노무현은 혼자였어요. 거기에 유시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있다. 유시민 서울대에서 잘난 친구죠.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도 지냈고 학교 다닐 때부터도 잘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항소이유서 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객으로서 아주 뜨고 또 백분토론 사회도 젊은 나이에 맡아서 보고 했으니까 꽤 대중적으로 알려진 유시민 하면은 다들 사람들이 일종의 빚을 지고 있다. 항소이유서 건이나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나 그리고 또 성품 좋고 하니까 다들 신망도 있고 그런데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 노무현 밑에 들어서 속된 말로 가방못질 하겠다 이거죠. 경호대장을 하겠다. 실제로 경호대장 역할을 충실히 했죠. 너무 충실히 해서 다녔지만 그거는 유시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노무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자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걸 대접받을 만큼 기여도 한 사람이다. 그걸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운동권 주류의 오만이다.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태 선배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이상하게도 노무현에 대해서는 좀 자존심을 세우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노무현도 불편했을 겁니다. 김근태를 되게 세게 비판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한테 잘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켜주고 풀 열어준 거 아니에요. 정치인으로서 뜰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근태형이 다력으로 거기서 부상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었으면 김근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었으면 조중동 칼 맞고 장관에서 잘리는 걸 목표로 일했어야죠. 그 보건복지부에는 그런 일 할 만한 것도 많았을 텐데. 예컨대 그냥 안보험, 국민 여러분 안보험 드실 필요 없습니다. 국민보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으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칼 맞았고 조중동에서 칼 맞을지 모르지만 국민들한테는 신망을 얻을 수 있죠. 암을 고치지는 못해도 김근태 암을 다 고치겠다고 얘기하지 못해도 암 때문에 집안 기둥뿌리 뽑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하라고 보건사회부 장관 시켜줬는데 그거 못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거는 이제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운동권 주주 안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요.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회창을 꺾었잖아요. 이회창이 누굽니까? 경기고 서울법대예요. 그 다음에 노무현이 되고 난 다음에 유시민이 장관시켰고 이종석도 장관시켰는데 유시민 이종석이 들어갑니다. 그래 40대 후반이에요. 안희정, 이광재는 저보다 더 한 4, 5년 더 아래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주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쯤 되는 사람들, 경기고등학교로 치면은 그러니까 대학으로 거기 68년인가? 몇 대 졸업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번으로 치면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 학번들, 그 학번들이 김대중 때문에 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회창이 들어가면은 쫙 그 세대 서울대, 그러니까 경기고 나오고 서울대 나온 이른바 우리 사회의 주류 엘리트들이 진짜 우리 사회에 자기들의 어떤 커리어에 걸맞는 그리고 자기들 선배들이 했었던 그런 역할로 진입을 해야지 하는데 노무현이 누굽니까? 듣보잡 갑툭튀예요.
노무현이 대통령 될 거야 했는데 서울대 나온 엘리트들이 다 웃었으니까 노무현이 대통령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다들 저렇게 고등학교도 못 나온 대학도 못 나온 아주 이상한 아주 깡패 양아치 그런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획 돌아버렸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노무현에 대한 노무현이 무슨 말만 해도 그러니까 시비 걸고 하는 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근태 선배는 아주 좋은 분이고 점잖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그리고 그건 김근태만이 아니라 운동권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도 덕수궁합 시청 앞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우리 장례 치른 날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국상이었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국상을 치른 밤에 시청 앞에 여러 군데 텐트가 있고 여러 군데 사람들마다 분향소를 자기들 텐트에다가 또 따로 대문 앞에 큰 분향소를 설치해놨는데 그런 데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술 한 잔씩 같이 이제 먹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든 다음에 만났고 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뵀을 때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뵀으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이상하게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적인 지위를 갖춘 다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로 치면은 근태형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한 살 차이인가 그런데 한 번에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찬 선배나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 형이라는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꼭 그런데 변호사하고 나이가 들어서 만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뭐냐면 학력이니 뭐니 그런 걸로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외웠고 노무현은 정말 누구도 갖지 못한 노서모 같은 걸 가졌죠. 정치인 노서모 같은 걸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갖는 그런 인맥 같은 것들. 아무것도 없이 참 외로웠을 때 그래도 유시민 같은 선수가 가서 지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개혁국민정당 같은 것들 만들고 했습니다. 그때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 정몽준하고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정몽준은 2002년 월드컵 우리가 4강에 오르지 못했으면은 후보 꿈도 못 꿨을 텐데 하여튼 아버지 정주영에 이어서 재벌가에서 이제 또 이제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자 어쨌거나 후보 단일화를 하자 했는데 참 아슬아슬하게 노무현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몽준이 그래도 수긍을 해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물밑으로는 끊임없이 그냥 국정원장, 국무총리, 국세청장, 이제 특정한 직위들을 포함한 내각의 절반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DJP 연합대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내가 협력하고 하지만 그걸 무슨 정치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제 문서도 내놔라. 문서가 되면 노무현이 직접 말로 정몽준한테 얘기를 해라. 이제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다 거절을 했죠. 그건 노무현의 원칙하고는 맞지 않는다. 노무현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지도를 원칙을 갖고 자야지. 원칙 없는 패배. 원칙 있는 승리가 제일 좋은 거고 원칙을 굽히지만 승리하는 게 그 다음일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패배하는 게 원칙 없는 승리보다 나을 수도 있고 그건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근데 제일 나쁜 건 원칙 없는 패배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대통령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공한 대통령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하는 그런 배짱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끝내 안 하다가 결국 어디서 터지냐면은 이제 정몽준 쪽 이제 그 후보 단일화 깨진 것부터 먼저 할까요? 예. 그 정몽준과 노무현 간에 이제 그 묵계가 둘이 유세를 같이 하게 되면은 다른 정치인은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 같아요. 정몽준 쪽에서 그걸 요구했고 실무 쪽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했는데 마침 그 선거 마지막 날 유세에 보니까 앞에 정동영, 뭐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는 좀 고마움을 했었던 게 이렇게 정동영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완주를 해줬고 정동영이 마저 후보 사퇴를 해버렸으면 민주당 경선이 확 깨지는 거예요. 이인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끝까지 완주를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노무현 후보로서는 이제 빚진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마지막 날 이게 명동유세인가 뭐 명동인가 동대문에서 유세를 하는데 앞에 보이니까 정동영 후보 올라오시오 해서 했더니 저 정몽준이 표정이 좋지 않죠. 그리고 뭐 차기 정몽준 화나는데 이렇게 좋은 후보감이 많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단일화했으면 그 다음에는 나한테 물려줘야지 이제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삐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몽준 노무현 지지 철회. 그러니까 선거 이게 밤 12시인가, 뭐 11시인가 이제 이게 속보로 뜨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노무현이 그 정몽준 집에 가서 하여튼 이제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술 먹고 자고 있다 해서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문전박대 당하고.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기사만 낸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초판에 나갔던 사설을 바꿔갖고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정몽준도 버렸으니까 유권자들도 버려. 이제 이런 강력한 사설을 싣고 신난다죠. 이제 그리고 단일화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이해창이 이긴다. 이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해창이 졌죠. 이해창이 이게 97년도 5년 전에 김대중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김대중과 이해창이 붙었었지만 그때는 누가 봐도 이해창이 지게 돼 있었어요. 우선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DJP 연합을 했잖아요. 게다가 이인재가 나왔잖아요. 이인재가 나와서 500만 표를 갉아먹었잖아요. 그리고 김현철 비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해창 아들 병익비리도 그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갖고도 선거 판세가 날 것 없는 요인이 한 5가지가 겹쳐갖고 겨우 39만 표 차이가 났으니까 우리가 진짜로 힘이 약했던 거죠. 그래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이겼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게 아니었죠. DJP 연합 없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정몽준과의 단일화가 깨져버려서 보수적으로 유리한 거가 됐죠. 경제는 늘 안 좋으니까 여당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인재 대신에 권영길 후보가 나왔죠. 그래서 민주개혁진영의 표를 100만 표를 갉아먹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아님들이 그 정치적인 사건들에 연루되고 뭐 하면서 구속되고 뭐 하니까 오히려 노무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이 이해창을 꺾었습니다. 그 꺾는데 중요하게 작용한 게 이해창 아들의 병역비리. 이건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있었지만 이게 문제가 돼서 이 김대엽 씨 원래는 병역 브로커였죠.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그걸 군대 빼먹는 수법을 잘 알아갖고 그걸 다 밝혀내줌으로써 이제 이 선거 판세가 뒤집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정말
누굽니까, 이해창의 작은 아들 신체 검사까지 하고, 큰 아들은 뭐, 키가 179에 45, 뭐,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뭐 해서, 이제 이게 저게 말이 되냐, 이제 뭐,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53만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53만 표가 뭐냐, 딱, 그 표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재밌다라고 이제 웃은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사병 숫자가 53만이에요. 54만 몇천 명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대 가 있는 사병들, 투표권 있는 사람 중에서 이해창 찍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가 많이 움직이고 하여튼, 노무현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적을 낳은 거죠, 기적을 낳았는데, 노무현이 당선돼서 환호하고, 노무현이, 그러니까 상당히 큰 표 차이로 이긴 거예요. 53만 표라는 게, 그 이전에 김대중이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39만 표 차이였는데, 53만 표. 그건데, 그거는 저는 공을 노무현 대통령이 절반, 김대중 대통령이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좋은 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만큼. 그런 김대중에게 있었던 유리한 조건이 없이도 노무현이 수구 세력에 기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동교동계가 이상한 짓을 해도 그게 노무현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도록, 김대중 대통령이 암만 힘이 빠졌어도요, 김대중 대통령이 마음을 먹었으면 노무현을 당선시킬 힘은 없어도 떨어뜨릴 힘은 충분합니다. 근데 안 그랬잖아요.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알아보셨고,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 노무현 대통령과 대비되는 가장 중요한 업적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못한 게 참 아쉽죠. 그리고 그걸 못할 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했지만 두 번 이긴 거에 도취했어요. 두 번쯤 이겼으면 우리 사회가 많이 군사독재 체질을 벗어났고, 정권이라는 게 어떻게 장기 집권하냐. 왔다 갔다 해야지. 우리가 잘못하면 정권 내놓는 거지. 정상적으로 선진국에서 하듯이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바뀌어 나가면서 그렇게 교체되는 그런 세상을 꿈꿨었죠. 근데 그게 탁도 없는 얘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찬 대표 같은 경우에 50년 집권설, 마음 같아서는 100년 집권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현실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자, 노무현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거 이중적 의미입니다. 노무현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는 나라 많지 않아요. 미국 오바마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민주혁명 몇 년 만에 됐습니까? 230년 만에 된 거예요. 미국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데 230년 걸렸는데,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서울 양반들이 밤낮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상도 무슨 꼴모섬처럼 생겼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낮춰보고, 그랬던 노무현이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서 대통령이 되는. 근데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60년이 안 걸렸잖아요. 50년 조금 더 걸린 거 아니에요.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딱 50년 만에 대통령이 됐는데, 노무현 같은 분이. 이런 나라 많지 않습니다. 그게 발전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어때요? 그런 노무현을 부엉이바위에서 밀어버리는 나라였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드라마였습니다. 그의 삶은 드라마였습니다. 그의 죽음 역시 못지않는 드라마였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인간 노무현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인간 노무현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고, 사진 준비되어 있는 것만 갖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노무현 내일 해야 할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되던 날 너무 기분 좋았잖아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할 때 지지자들을 순식간에 적으로 만드는 각별한 재주가 있는 분.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노무현과 지지자들 간에 어떻게 왜 애인들끼리 꼭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으로 남았다가 지금 이제 어떤 회한과 그리움으로 또 변화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솔직히 애와 증. 저도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으면서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미워하기까지 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가, 그래도 지금은 하여튼 제가 그 반환법을 하고 있는 건 저 나름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었던 거. 그리고, 이런 표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이나 유시민이나 뭐 그런 사람들하고 저는 처지가 틀리니까 현실 정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생각하시는 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꼈었던 거. 복수란 생각을 했죠. 근데 복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검사 하나하나를 잡아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잘 만드는 게 노무현이 꿈꿨던 세상. 그리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서 끝까지 그래도 진짜 노무현답다. 그렇게 지키려고 했었던 가치가 과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과거사 때문에 저들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대연정까지 하자고 했는데도 용납하지 않았었다고 생각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았었던 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노무현 같은 자유로운 영혼이 감당하기에 참 맞지 않는 옷이었을 수도 있다. 노무현이 대통령 되기를 그렇게 받았지만 떠나시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렇게 내일까지 얼마나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평소에 생각하던 바, 또 학생들 가르치던 바 그 얘기들을 모아서 내일 저녁에 11시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3시간이 돼버렸네요. 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